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식합니다. 광복이 70주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 이 한 분뿐 아닐까요? 나라를 뺏긴 분통 터지는 일제강점기 그 시절 여성들 또한 당시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어 독립을 향한 투쟁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식정보튜브에서는 역사 뒤편에 가려져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하지만 앞으로는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5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주제라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는 국내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가 의병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독립운동 정신을 일깨우고자 만든 곡입니다. 그녀는 마을 청년들, 새댁들,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며 의병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시켰습니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이 가사처럼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 생각한 윤희수는 직접 여성 30여 명을 규합하여 여성 의병대인 안사람 의병단을 결성합니다. 이들은 전투에 참가하는 의병들의 취사와 세탁을 도맡아 하고 군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남성들이 받는 진격 전투훈련도 함께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희수는 남장을 하고 정보 수집에 나서기도 하면서 독립운동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사실 윤희순 일가는 시아버지 유홍석에서부터 남편 유재원, 아들 유돈상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독립투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투철한 항일 정신으로 뭉친 이 가족은 한일 병합 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윤희수는 민족학교 건립에 앞장섰고 조선 독립단 가족부대를 조직해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국 독립을 미처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아들 유돈상이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탓인지 11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이라는 사회적 위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신성인으로 활약했던 윤희순과 그 일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사 후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끝내 일본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집행을 기다리는 그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게 됩니다. 안에는 수의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 편지를 받은 후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렇듯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며 자식을 조국에 바친 여인이 조마리아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본명은 조성여, 세례명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삶에서 아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부상을 치료해주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또한 일제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벌인 국채보상운동에서 자신의 금품을 흔쾌히 내놓기도 합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상하이로 이주해서는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를 창립했고 그곳에서 임원으로 선출되며 물심양면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돕게 되는데요. 그녀는 한 가정의 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어머니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았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안중근 의사의 투철한 애국정신은 그 어머니 조마리아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닐까요?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는 총을 들고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안윤옥을 연기했습니다. 대중들은 영화를 보며 이 역할이 실제 인물인지 매우 궁금해했었는데요. 안윤옥의 모티브가 된 일제강점기 당시 실제 암살을 시도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1926년과 1933년 2번이나 총을 들고 일본인 저격을 시도했던 남자연 의사입니다.
그녀는 독립에 대한 염원과 나라를 빼앗긴 수모를 잊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를 3번이나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남자연은 1872년 양반집 가문에서 태어나 부친의 문화생이었던 김영주와 결혼하지만 남편이 을미사변 의병활동 중 전사하게 되자 24살의 나이로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항일운동과 조국 독립만이 남편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자식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가운데서도 가슴에 한을 품며 때를 기다리게 되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은 남자연도 만세운동에 참여해 조국의 독립을 열렬히 외쳤지만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보며 좀 더 나아가 무장항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47살의 나이로 아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고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서로군정서에 가입하게 됩니다. 서로군정서는 일제 통치기관을 습격, 파괴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했는데 남자연 의사는 전면에 나선 군사들의 뒷바라지를 직접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 10개의 여성 교육회를 조직해서 여권 신장과 계몽에도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었던 남자연 의사는 1926년 3대 조선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의 암살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일행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 서울 창덕궁 주변에 잠입합니다. 시간이 되어 사이토가 등장했고 남자연이 암살의 기회를 노리던 중 뜻밖의 송악선 의사가 먼저 사이토 마코토를 칼로 찌르게 되는데 아쉽게도 찔린 인물은 사이토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총독 경호가 강화되자 남자연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만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리면서 남자연 의사는 투옥 중인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옥바라지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1933년 봄 다시 한번 주 만주국 일본 대사 무토 노부요시의 암살을 계획. 당시 무려 61세의 나이로 총과 폭탄을 숨긴 채 중국인 노파로 변장하여 적진에 잠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엄한 경계 속에 급습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6개월간 감옥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고문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남자연 의사는 독립에 대한 신념으로 옥중 단식 투쟁을 벌였고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지만 닷새 만에 순국하게 됩니다. 순국하기 전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 249원 80전을 넘겨주면서 이 중 200원을 우리나라의 독립 축하금으로 써달라고 남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확신했던 것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남자연 의사가 순국하기 전 남긴 말입니다. 그녀는 독립투쟁 역사에서 30년가량 의열투쟁을 벌인 유일한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조국의 독립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기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1920년대 여성이라는 위치가 가지는 수많은 사회적 제약과 차별을 제치고 남성 비행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중을 누볐던 권기호.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민간 항공기가 아닌 공군 전투기를 몰며 반평생을 비행사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 정신이 투철했던 권기옥 의사는 숭이 여학교에서 만든 비밀 결사 조직 송죽회에서 활동하며 항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했고 3월 4일에도 만세를 부르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독립신문을 배포하며 그녀의 항일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기옥 의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일제에 갇혀 나는 법을 잊어가는 닭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스스로 날개를 꺾지 않겠다며 중국 망명길에 올랐고 일제를 폭격하기 위한 비행수를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2군데의 항공학교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고 결국 멀고 먼 운남 육군항공학교를 찾아가 직접 군사령관을 대면하고는 당차게 말합니다. 비행사가 돼서 꼭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고 싶습니다. 당시 22살의 이 조선 여성의 기계에 감탄한 사령관은
그녀의 입학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조종 훈련을 받던 중 이 학교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망명한 조선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일본 쪽에 알려지게 됐고 일본 관원은 그녀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기옥은 함께 학교를 다니던 조선 청년 이영무, 장지일과 함께 자신을 살해하려는 밀정을 유인해 사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고 계속해서 비행수를 배우며 무사히 학교를 졸업한 권기옥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됩니다. 이후 자신의 피 끓는 애국심을 미룰 수 없었던 그녀는 조선 총독부를 직접 폭파하겠다는 의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비행기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임시정부는 전투기를 살 돈은커녕 빌릴 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할 수 없이 중국군에 몸을 담게 되고 1932년 상하이 전쟁이 벌어지자 중국군에 속해 일본을 상대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후 1943년 임시정부 직할로 한국애국부인회를 만들었고 사교부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여성들을 규합해 독립운동에 참여시키고 여성들의 독립고취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권기옥은 독립 이후 1961년 환갑의 나이로 한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합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항일투쟁에는 무조건이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죽음도 두렵지 않았지요. 나이가 어리고 여자라는 게 참 원통했습니다. 그때 하늘을 날며 외놈들을 쉽게 쳐부술 수 있는 비행사가 되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비록 그녀의 오랜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권기옥 의사는 두 눈으로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궁녀이자 간호사였던 박자혜 열사는 간호사들의 독립운동 단체인 간호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또한 독립운동가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문필가로 알려진 신채호 선생의 아내이기도 하죠. 그녀는 간호회 회원들과 만세 시위를 벌이며 독립운동에 동참했고 이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이후 더 이상 일본을 위한 간호사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근무하던 총독부 산부인과를 그만둔 채 북경으로 건너가 연경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고 이곳에서 신채호 선생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신채호는 국내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 상해, 북경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었고 박자혜는 남편을 도와 그의 뒤에서 애국지사들의 운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년간의 독립운동으로 심각한 경제적 궁핍을 겪어야 했고 이에 박자혜 선생은 결혼한 지 약 2년여 만에 아이들과 함께 국내로 돌아와 3·8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신채호와 박자혜가 아들을 시켜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심하게 경계했고 때로는 등교하던 어린 아들의 책가방을 뒤지며 폭력을 일삼게 됩니다. 이런 일본의 간섭과 감시를 견디지 못한 아들 수범은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자혜는 그 와중에도 독립운동가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항거를 이어갑니다. 한 예로 일제 수탈의 상징이었던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 열사를 뒤에서 도왔던 인물이 바로 박자혜였습니다. 나석주는 황해도 출신으로 서울지리에 익숙치 않았는데 그에게 길을 안내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거사를 도왔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일제의 심한 감시를 받고 있던 박자혜에게 목숨을 건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1936년 남편 신채호가 여순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박자혜 열사 또한 광복이 1년도 남지 않은 1944년 10월 16일 쓸쓸히 눈을 감게 됩니다. 가난과 수탈로 평생을 일제에 시달리며 오직 광복을 위해 몸바친 독립운동가 박자혜.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만 알려지기엔 그녀의 투철한 독립정신은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박자혜 열사가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 남녀 구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이어갔지만 독립과 자유를 꿈꾸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이 역사 속에 그냥 묻히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